네, 반갑습니다. 집짓기에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오늘은 창녕 패시브하우스 인정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한 30평 단층이고요. 다락이 있는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골조 어제 방통을 다설하고요. 예, 어느 정도 지금 빼대만 골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단층처럼 보입니까? 조금 커 보이진 않습니까? 예, 자세히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는 그 투습 방습지, 투습 방수지죠. 방수지 유로벤트에서 나오는 방풍 역할까지 하는 일반 그 타입 투습 방수지보다 좀 기능이 조금 뛰어난 그 패시브 하우스용 투습 방수지하고 방풍이 가능한 그 제품을 사용했고요.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데 고밀도 단열재, 가등급 단열재가 지금 여기 백치 안에 목조참 여기 목조주택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목조주택 서트드 바깥쪽에 단열재가 38mm 가등급 단열재가 두 겹이 가로상 세로상 해서 이렇게 겹쳐져서 시공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으로 여기는 세라믹 사이딩이죠. 세라믹 사이딩이 지금 어느 정도 시공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클립 방식으로 방부목각상입니다. 뒤틀리지 않도록 방부목각상을 외부에는 되고 수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지붕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해서 용마루 리치벤트로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열을 받았을 때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한번 더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패시브 표준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에 CRC 보드를 대고 뭐 외부에 이제 파벽 마감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 몰타를 해서 이렇게 마감하는 방식이 있고, 바로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을 마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정이 세라믹 사이딩이 단가는 높지만 공정이 줄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파벽 시멘트 몰타 작업들이 섭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겨울에 혹 패시브 하우스를 완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버거 스크린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바람 주문 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폴레들은 이제 막아주고요. 공기는 이제 순환해서 이제 지붕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은 뭐 우리가 XPS 분홍색 수분에 강한 XPS 단열재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방 보신 세라믹 사이딩의 백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 창틀 문 후레싱도 백색으로 했고요. 기성 물바지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외부에 이제 보시면 이게 창문 위쪽으로 처마 개념이죠. 눈썹 지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능적으로 아무래도 비를 조금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조금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 디자인 개발을 해서 조금 우리 박공지붕 스타일하고 이 눈썹 지붕을 디자인을 조금 잘해서 더 이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시공하기 전에 한번 우리 협회와 또 소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런 눈썹 지붕들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이렇게 배관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밀 테이핑 이제 작업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대배관 끝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투습 방수지 부분은 3M 테이핑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작업도 하고, 탁과 자리는 이렇게 코킹 처리를 해서 기밀, 나중에 브로드캐스트를 할 경우에 기밀성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야 이제 기밀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앤섬에서 노는 캐멜링 현관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지만 압착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이렇게 철제 백색 후레싱으로 해서 이쁘게 좀 잘 감았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방통을 좀 탓을 했는데요. 요즘 알다시피 하무 이런데 파업으로 방통 자체가 안 돼서 일일이 손으로 비벼서 전체적으로 방바닥을 이렇게 시멘트를 탓을 하고 지금 보양 작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한 30평이죠. 방이 하나 이제 2개 정도 이제 되고요. 드레스룸이 있고 이제 욕실이 양쪽에 2개 있고 다락이 있고 하는 구조입니다.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밀 시공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리 가변형 투석 방습지를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까든 거 고밀도 단열재가 38mm 2급에 들어가고 여기 안에 저트 안에는 셀룰로스 이제 단열재가 충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변형 투석 방습지가 완전히 한 번 더 밀봉이 돼서 이제 마무리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앤섬 창호입니다. 앤섬 독일식 창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창호 주변 기밀 시공 방습이 가능한 기밀 시공을 같이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습 가변 투습 방습지가 시공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설비 공간들은 설비층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다시피 각상이 들어가고 외부에 보도주가 나중에 바깥쪽은 석고보도죠. 들어가고 설비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체 보통 일반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이 설비라든지 전기 배선들이 백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체 속에서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층이 좀 깨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설비층들이 외부로 나와서 한 번 더 상작업을 해서 석고 마감을 하는. 그래서 외부에도 일반 목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도 그냥 입회수로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목조 주택하고 패시브 목조 주택은 완전히 자재 들어가는 양도 뭐 2~3배 이상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목조 주택보다 높지만은 이 구조체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구조체가 나무다 보니까 습 관리를 잘해서 겨울철에 습들은 이게 가변형 투석 방습지가 외부로 습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름철에 습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개발된 목조주택 패시브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일반 목조주택을 보셨는데 패시브 목조주택을 보시고 놀라시고 갔습니다. 아,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되지 하면서 놀라시고는 갔고요. 그리고 열애수 환기장치가 천정에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식 열애수 환기장치입니다. 열애수 환기장치가 워낙 기밀하게 시공되어지다 보니까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으려면 이 천정에 있는 열애수 환기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거실처럼 스판이 긴 부분들은 그 걸류랩 공학용 목재를 이렇게 사용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또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안전 난간을 사전에 또 이렇게 시공을 했네요. 집을 지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안전 관리,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또 역량에 따라서 철저하게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락은 한 25평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오픈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5평 정도 빠지면 25평이지만은 뭐 끝부분은 사용을 조금 못한다고 보더라도 한 20평 정도는 실사용 면적이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 워낙 따뜻하고 효율이 좋다 보니까 다르게서도 일반적인 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55평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패시브 목조주택 30평 모델에 다락이 있는 이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평수도 넉넉하면서 가성비도 좋고 하다 보니까 다락이 있는 모델들을 많이 지금 시공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자재 가격 매번 영상 촬영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자재 가격대 부분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꼭 집을 지어야 되는 분들이 저렴하게 하는 회사에 이렇게 일을 맡겼다가 지금 최근에 전화 오는 게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서 이어서 좀 맡아줄 수 없냐라고 하는데, 그럼 원래 참 저렴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타절하고 보기각서 받고 또 준공 관련된 서류들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들 다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로 설계사무소에 준공 내는데 문제가 없는 확인 작업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한번 업체랑 문제가 생기면 그 이어서 해줄 업체를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한 리스크, 타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 이상의 비용을 달라고 해야 그것도 보기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 보기각서를 써주기 때문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100만 원에서 손실을 빼고 10만 원 전후가 이제 더 늘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집을 지었는데 타질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바에 그 돈이면 제대로된 예산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자재 값들이 갑자기 많이 뛰거나 해버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열악한 회사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큰 예산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되 신뢰로서 책임감 있게 해줄 회사를 잘 찾아서요 건축하는데 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비용이 조금 초기 들어가더라도 더 가용해서 제대로 비용을 주시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집을 지으시길 요즘 계속 전화가 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면서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피해 입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조심하셔가지고 업체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 목조주택하고 이제 패시브 목조주택,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와봐야 실감 난다는 겁니다. 오늘에도 여기 행사 오신 분도 거짓말 아니고 놀래고 갔습니다. 집은 목조주택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정석이구나. 주변에 목조주택 짓는 부분들 많이 봤는데 완전히 틀려서 좀 놀래고 아무튼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중요한 골주 오픈하우스 계속 업체 선정하기 전에 기술력을 어떻게 짓는지를 서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집이라는 게 한번 구입하면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면 그 업체에 대한 기술력, 가격 합당한지를 잘 따져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하기 전에 서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조금 잘 챙겨가지고 시공 계약을 하면 그나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조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죠. 기성지급 기준이라든지 표준도급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챙겨서 계약을 하더라도 또 내역서, 수량이 있는 내역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내역서대로 이제 정산을 하면 되는데 내역서가 없다면 그 정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갔다 하고 뭐 하는 거죠. 더 달라, 안 그러면 안 해준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좋은 의미로서 지금 집을 짓고 요즘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는 분들이 노후 편안하게 살 집을 마지막 집을 하나 짓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 위험한 시기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 계속 보면서 덜컥 뭐 할인해준다, 싸게 해준다 해서 계약하지 마시고 계속 방문해서 그 회사를 알아가는 인연을 맺어 나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계약을 하고 또 그리고 시공 계약보다는 설계 계약을 먼저 하면서
설계를 예산 부분이 좀 빠듯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를 가지고 또 업체들마다 견적을 받아야 정확한 보면 내가 살 집, 지을 집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견적을 받으면 서로 비교하기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 도면 없이 금액을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평당 600, 700, 800 의미가 없죠. 어떤 집을 지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을지를 설계를 하면서 부담 없이 이제 설계부터 진행하면서 나중에 총공사 금액으로 시공 계약을 하고 물량이 있는 내역서를 통해서 시공 계약을 해 나간다면 기본을 지키면서 건축을 하는 거니까요. 큰 리스크는 없다는 겁니다. 꼭 이 부분 명심하셔가지고요. 집 짓는데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 영상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니까요.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 오늘 집미남 구독자분께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하니까 그냥 특별하게 뭐 홍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영업도 컨설팅도 하면서 현장 진행상 그대로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고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핸드폰 흔들린다 따라 화질이 좀 안 좋다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보시더라도 더 좋은 품질로 영상을 보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할 여력은 안 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회사를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하면 제가 또 더 잘 되면 또 투자를 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대로 좋은 그냥 보여주기식 영상보다는 실질적인 영상 더 좋은 영상을 보시고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부분들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금 자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다음 촬영할 때는 더 참조해서 더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고밀도 단열재입니다. 이스바에서 나오는 가든거 단열재가 38mm가 외부 쪽에 부착이 되니까요. 이게 목조 자체가 열 전도가 조금 됩니다. 다른 부재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은 그래도 외부에 외단열을 해서 열 전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열 전도가 조금이라도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이제 길로 현상들이 나무가 단열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단열값과 여기 단열값이 틀리기 때문에 열 전도가 돼서 이제 길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목조주택은 투습이 가능한 외단열 부분들을 외부에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집을 짓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기술은 끝도 한도 없으니까요.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필요하시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 창녕 패시브하우스 골조 또 행사를 또 마치고 이렇게 한번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촬영해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